반갑습니다. 확신의 1등급 영어 우민경입니다. 2026년 3월 고2 학평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학년 올라가서 이제 첫 시험 봤는데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고 난 소감이 어땠나요? 확실히 1학년 때와는 달라진 난이도에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망했어요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이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어휘도 어려웠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서부터 주어, 수식어구 이렇게 이제 잘 묶어서 해석하기에도 좀 까다로운 그런 구문들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도 과학 나오고 듀이 나오고 도덕성 나오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런 소재들도 많이 나와서 내용이 잘 안 읽힌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빈칸 추론 문제 그리고 삽입 문제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확실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려운 시험이 맞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동안 내가 1년 동안 이 공부했던 이 모의고사 영어 이제 실력을 좀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좀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내가 이 정도 1등급이 아직 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했을 때는 더 이제 경각심을 갖고 이제 수능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건 맞지만 지금 사실 너무 낙담을 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3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학 입시에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성적이 또 그대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중간고사를 한 달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느꼈던 것들은 잘 보완해서 여름방학 그리고 이제 5월 잠깐 이제 내신 끝나고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는 그 공백 기간 동안 5월달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제 착실하게 메꿔줘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지금 당장은 너무 이제 낙담하지 말고 중간고사에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 이제 3월 이 학평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신용으로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어법, 어휘 분석하고 그리고 어떤 게 내신 시험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 짚어드리는 그런 분석 특강을 다음 주에 이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가 필요한 친구들은 저와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모드로 수능 모드로 어떻게 실전에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지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이 높았던 21번 함축음이 제목, 어법, 어휘, 빈칸 추론, 순서, 삽입, 작문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21번 밑줄 친 함축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 유형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부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은 빈칸 추론과 동일하게 문제를 풀이를 하고요. 아예 생으로 전체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그냥 주제문을 찾는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밑줄 친 부분이 쓰여져 있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비유적이고 읽어도 모르겠으면 이제 생 빈칸으로 풀 수 있는데 쉬운 어휘들로 쓰여 있다. 그러면 다 그 말이 도움이 되는 거잖아. 비유적인 표현이든 어쨌든 그 사전적인 의미라고 해도 다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줄 친 부분에 쓰여 있는 그 단어랑 좀 비슷한 표현이 있다라고 하면은 본문 속에 있는 비슷한 말이 있다면은 아주 직접적인 단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글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답률 6이었는데 having a blank face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리고 지금 having a blank face가 일부 밑줄이 그어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저 이제 빈칸 추론처럼 문제에 접근을 해볼 거거든요. 선생님은 해야 할지도 모른대. practice, 연습을 해야 한대요. 얘를. 근데 표현이 사실 쉬워. blank face가 우리 무표정이잖아. 그치? 우리 포커 페이스랑 같이 무표정이거든? 근데 무표정을 갖는 걸 연습을 해야 된대. 이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든 어쨌든 이 의미가 어느 정도 담겨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뭘 해야 되는가? 우리 빈칸 추론 문제 풀듯이 선생님이 빈칸 하는 거를 연습해야 한대.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무표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의미를 좀 잘 살려봅시다. 자, 근데 이 지금 이 밑줄의 위치가요.
보니까 완전 앞부분이 아니고 중후반부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빈칸이 완전 앞부분이나 뒷부분이 아니면 중간, 중후반부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빈칸의 앞, 뒤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좀 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한 문장 위를 보면요. as educator 이라고 돼 있어. 교육자로서. 이게 누구야? 선생님. 그죠? 선생님으로서, 교육자로서 we can model this. 우리는 이거를 모형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알려면 한 문장 더 보면 좋겠다. 그죠? 자, 뭐 함으로써? recording all answers to be considered without giving any verbal or physical expressions. 자, 이 부분. 지금 선생님이 뭘 해야 되는지. 근데 교육자로서 이거를 모형화할 수 있다면서 그 방법을 설명해 줬거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보니까 모든 대답을 기록하래. 근데 to be considered, 고려가 되는 것으로 기록을 하래요. 뭐 하지 않고 어떠한 verbal, 언어적인 혹은 physical, 신체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요. 그게 뭐지? indicate, 나타내다, 죠? 나타낼 수 있는 agreement, 동의, or disagreement, 비동의 with any answer, 어떠한 답에 있어서 그 답에 동의를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비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게 신체적인 거죠.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모든 대답들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기록을 하래.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잠깐 적어볼게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대답을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기억하래요.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동의, 선생님이 동의하는지 비동의하는지 그런 거를 나타내는 어떠한 표현도 하지 말래.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이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것을 모형화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게 뭔지 한번 하나하나 올라가 보자. 자, it is important to, it은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죠. 모델하고 expect 하는 게 중요하대요. acceptance of all ideas. acceptance는 수용이지? 모든 아이디어를 수용을 하는 거야. 뭐 하지 않고? derogatory comments. 비하하는 이라고 각주에 주어졌습니다. 비하하는 어떤 comment, 말 있죠? 비하하는 말 없이 모든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걸 모형화하고 또 기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네. 그지? 그러니까 위에서도요. 비하하는 말 없이 비하하는 그런 코멘트 없이 모든 아이디어에 대한 수용?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뭔가 비슷비슷한 얘기가 겹쳐지죠? 그 다음 뒤를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look to, 의존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을 의존하고 의지해. 뭐로써? source, 근원이죠. 원천, 출처죠. correct answer, 올바른 정답에 대한 근원으로서 선생님을 의지한다. 이게 해설지에는 이제 look to를 보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look to가 의존하다라는 뜻도 있거든. 의존하다, 의지하다. 저 이제 그게 좀 더 맥락에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지금 학생들이 대답을 해놓고 선생님 반응 살피죠. 여러분도 선생님 표정 같은 거 보잖아. 단어 같은 거 이제 뜻 뭐야 라고 했을 때 말해놓고 선생님 표정 보잖아. 선생님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진짜 정답인지 아닌지의 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얘기했어? Part of building a safe learning community. 이게 지금 이상적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해야 되는지, 근데 얘가 지금 이상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안전한 학습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의 부분이 뭐다? Shift this source of knowledge. 이 지식의 원천을 shift, 전환하고 변환하고 바꾸는 거야. 옮기는 거야. 자, 누구에게 옮기는 거냐면은 학생들에게 옮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이 지식에 대한 그 근원이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옮기는 거야. 뭐 함으로써? equipping. 우리 equip은 갖추게 하다, 준비시키다 라는 뜻이죠? 갖추게 하다. 학생들이 갖추게 하는 거죠. 뭐 하도록? To defend the thinking behind their solution. 그러니까 여기서 solution은 answer이죠. 그들의 답, 해결책. 그들의 답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답 이면에 있는 그들의 생각 있잖아. 그지? 그들의 생각을 defend 하도록. 우리 defend가 방어하다, 지키다야.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솔루션 앤서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뒤에 있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자기의 생각을 지키고 방어하는 것을 방어하도록 준비를 시키고 갖추게 함으로써 그 지식의 원천을 학생들에게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방어하고 지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은 뭘 해야 된다? 예요. 여기서 이제 무표정이라는 것도 의미가 알겠지. 이 비유적인 표현도 알겠죠. 이 무표정이라는 게 뭐야? 모든 대답을 다 고려하고 수용하고 동의, 비동의 표현하지 말고 비하하는 코멘트 없이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야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걸 가장 잘 표현한 선지를 골라봅시다. 자, 1번이요. 선지가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avoid가 피하다죠? urge는 충동이야. 뭐 하고 싶은 충동, 욕구? resolve, 해결하는 거죠. 학생들의 감정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를 피해라. 감정적인 학생들의 갈등 나왔나요? 아니요. X. 자, suppress는 억누르다지? 억누르다, 억제하다. evaluative, 평가적인 반응을 억눌러야 된대. 뭐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에 대한, 대답에 대한 평가적인 반응을 억누르고 억제해야 된다. 즉, 평가적인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잖아. 너무 맞는 말 아닌가요? 그죠? 요거랑 가장 가까운 말이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treat는 다루다, 취급하다죠. 모든 답을 as correct to facilitate learning,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모든 대답을 옳은 것으로 간주하고 취급해라? 는 아니죠. 자, 여러분, 요거 3번 선택 비율 높았거든요. 지금 모든 답을 다 고려하고 수용하라고 했어. 이거에 동의하는지 비동의하는지 표현하지 말라 그랬어. 비하하지 말라 했어. 딱 거기까지만 얘기했지. 그래, 네 답도 맞아, 이 답도 맞아, 이것도 맞는 거야. 다 틀린 답도 옳다고 취급하라고는 안 했어요. 오케이?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요거 때문에 틀린 거야. 다 정확한 걸로 간주하고 취급하고 다루라는 건 아닙니다. 아무런 그 옳고, 그러니까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표현하지 말라고 한 거지. 이해가요? 자, 4번. indicate, 나타내는 거죠. misconception. 얘 이제 오해잖아.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misconception. 잘못된 개념, 생각을 나타내는데, 예? 수학적으로 논의하는 수학적 논의에서 그 잘못된 생각을 나타내고 가리키라? 아니죠. 잘못된 걸 뭐 나타내라 좀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5번. 통제해래. 표정을. 여기까지는 완전 그 무표정이라는 거에 대한 그 표현이라 볼 수 있잖아. 그지? 표현을 통제해라. 근데 뭐가 틀렸어요? 어디에 X를 쳐야 돼? strict authority. authority는 권위입니다. 엄격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으로서 나의 엄격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표정을 통제하라는 얘기였어요? 아니죠. 요게 틀린 거야. 이해가요? 우리 빈칸 추론 푸는 것처럼 접근하는 겁니다. 선지 접근할 때는 내가 찾은 정답과 가장 가까운 말을 골라줘야 된다는 게 추론의 핵심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4번 제목 보겠는데, 이번에 여러분 제목 좀 어려웠다라고 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오답률도 그래서 높았어요. 자, 제목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21번부터 24번까지, 그러니까 크게는 20번부터 24번까지 대입학이라고 하는 유형이잖아. 주제를 찾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 대입학 문제를 풀 때는요. 좀 마인드셋을 바꿔 먹어야 돼. 어떻게 바꿔 먹어야 되냐면은 하나의 큰 뜻, 이 기나긴 지문 속에서 메시지는 하나야.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 뜻, 그 큰 메시지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마인드. 좀 빅픽처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을 갖춰주셔야 되고요. 디테일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한 단어 몰라도 주제를 파악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글을 크게 보고자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제목 문제 주제를 파악할 때는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부분에서 소재와 그 소재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톤을 어느 정도 잡아보시고 그 톤을 잡아야 이 전개 방식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글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잡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이번 글이 그런 거에 해당이 됐죠. 쭉 설명하는 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는 한 번만 말해주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단어,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문장에 집중해서 주제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답률 6이었네요. 자, 앞부분에서 일단 이 글의 소재가 room이라는 건 잡았어야 돼, 그지? rooms. 방은요, have their own sound. 자기 자신의 소리를 갖는데. 왜냐면 they impose their own characteristics. 부여하다죠? 방이 부여한데 자기 자신의 특성을 어디에다가 부여하냐면요. audio signals. 오디오 신호에다가. 어디에 포함된? 여기서 내면 방이잖아. 그지? contain이 포함하다고 포함된 pp입니다. 그 방 안에 포함된 오디오 신호에 그 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소리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방이 이렇게 있다. 방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방에 포함되어 있는 오디오 신호가 있잖아요. 이 방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부여한대. 이 오디오 신호에. 속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오디오 신호, 이 소리가 이게 이제 소리가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이제 독특한 방마다 독특한 방마다의 저마다의 소리를 갖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remarkable 아주 두드러지고 놀랄만 하답니다. 소리가 예를 들어서 음악인데 어디에서 오는 음악이냐면 헤드폰에서 오는 음악은요. will sound 들릴 거야. the same 똑같이 들리겠죠. 어디서나 헤드폰은 똑같이 헤드폰을 끼고 들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들으나 집에서 들으나 학교에서 들으나 다 똑같이 들려. 맞지? 자, 지금 얘랑 대조를 하고 있는 게 헤드폰 소리. 헤드폰을 통해서 듣는 소리는 어디서나 똑같대요. No matter what acoustical environment we are in. 음향의 어떤 음향 환경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no matter what, whatever로 바꿔 쓸 수 있는 헤드폰은 sound the same, 똑같이 들립니다. That's because 뭐 때문이야? 방이 is not part of the playback signal path.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방이 부분이 아니래요. 그 플레이백 재생되는 그 신호 path, 길이죠. 신호 통로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대조를 하면서 소리요. 라우드 스피커. 자, 여기서 라우드 스피커가 의미하는 거는 방에서 재생하는 그 스피커를 얘기하겠지. 그치? 스피커에서 음악과 같은 소리는요. 다르게 들릴 거래. In every acoustical environment. 모든 음향적인 환경에서 다르게 들릴 것이다. 지금 이 방에서 듣는 이거를 이제 스피커로 표현을 한 거야. 얘는 다르게 들린대요. Every room where you set up the loudspeaker. 네가 설치하는 스피커를 설치하는 모든 방은 will cause the sound. 유발할 거래요. 초래할 거래요. 소리. 너가 듣는 소리를 to be different. 다르도록 유발하고 야기할 거라. 그지?
sometimes dramatically different. 아주 극적으로 다르대요. 즉, because the room, 방은요, 이제 부분이래. 그 signal path, 그 소리의 신호 통로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피커로 너가 듣는 소리가 방마다 다르다, 그것도 극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이 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소리를 전달하는 통로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방이 소리를 전달하는 그 신호 통로의 일부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또한 자, 우리 이제 연결사 보면서 그 문장의 기능을 생각할 수 있잖아. 순접이죠? 더해주겠죠. 같은 내용 이어가는데 똑같은 방에서도 똑같은 방 안에서도 스피커가 다르게 들린대요. It is placed in different location in the room. 방 안에서도 스피커 위치를 옮기면 또 다르게 들린대. 그리고 다를 거래요. As you move around the room. 네가 방을 돌아다녀도 다르게 들릴 거래.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다르다. 비슷하게도 이 연결사 보고 어떤 내용 생각할 수 있겠어요? 또 같은 얘기죠. 다르다 이런 얘기 하겠지? 너가 악기를 녹음할 때 소리, 그 마이크로폰으로 네가 수신하는 소리가 will be different. 다를 거래. 모든 방에서. 그리고 녹음된 소리가 다를 거래. 다 다르대. 그죠? 악기나 그 마이크로폰이 이동이 될 때마다 또 소리가 다르게 들릴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선지로 가기 전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헤드폰의 소리랑 대조했어요. 방은 그 오디오 신호 통로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방마다도 소리가 다르고, 그죠? 그리고 방 안에서도 어디에 놓인지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글이었네요. 자, 요걸 가장 잘 표현한 선지를 골라봅시다. 1번. 헤드폰이냐, 라우드스피커냐? Which one wins? 누가 이기냐? 지금 스피커가 헤드폰이나 선택하는 얘기였어요? 아니죠. 자, 2번이 답인데 이거 좀 이따 보고요. 3번. 악기. 뭐로서? key players로서. 주요한 키 핵심 요소로서. 음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악기가 음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런 글이에요? 아니죠. 신호에서 소리로. 원리 원칙. transmission. 얘가 뭐야? 전승, 이전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뭐 전환, 전승, 뭐 transmission, 이동시키는 거죠? 지금 이 소리가 이동하는 원리 원칙, 소리가 어떻게 신호에서 소리가 되는지 이동하는 그 원리 원칙을 설명한 글이에요? 그건 아니죠. 지금 키워드가 방이라는 이 키워드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잖아. 그지? 3번, chase, 쫓다, 추구하다. consistent, 일관된 소리 효과를 추구한대. through shifting spaces, 공간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동하는 공간이라 봐야겠다. 그지? 이동하는 공간을 통해서, 전환하는 공간을 통해서 일관된, 바뀌지 않는 사운드 이펙트를 추구한다? 아니죠. 그죠? 그리고 지금 방마다 소리가 일관되지 않았어. different 했잖아. 근데 그거를 추구한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그럼 정답이 왜 2번인지 봅시다. When space enters the sound's route to the ear. 공간이 들어갈 때, 소리의 경로, 귀로 들어가는 소리의 경로로 들어갈 때. 자, 볼까요? 이 스페이스가 의미하는 게 룸이죠. 방. 그게 공간이지.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패스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 지문 속에서. 루트나 패스나 경로, 통로, 길이잖아요. 그지? 우리 귀로 인식되는 그 길, 소리의 통로, 길, 그 과정 속에 방, 공간이 들어올 때,
개입할 때 정답 괜찮죠? 그리고 그게 그 결과값이 뭐였어? 다르게 들린다. 그게 결과값이었고. 이해돼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어법 문제는 오답률 15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풀었다는 소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수능 어법 판단 포인트들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보시면요. 전치사 플러스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죠? 밑줄이 뭔지부터 판단을 해야 돼. in 위치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야.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뭘 판단해야 되냐면요. 뒤에가 완전한지, 완전한 절이 왔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전치사 플러스 위치를 썼는데 뒤에가 불완전하다? 그럼 틀린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여기 보니까 apprentice system 이라고 하는 견습생 시스템이라는 선행사가 있고 뒤에를 보니까 master builder가 가르친다. 어린 노동자들에게 스킬을 빠진 게 없이 완전하네요. 그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모두 다 갖췄고 주어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절이 왔네, 맞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제가 이제 내신 강의에서는 자세하게 어휘, 어법 설명드리겠는데 이 트레이드가 여기서는 무역이 아니라요. 업계라는 뜻이 있어. 그 업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은 did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지? 우리가 do, does, did.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동사 원형이 온 형태면요. 얘는 동사 강조야. 그러면 동사 원형이 제대로 왔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셔서 동사 강조 자리에 쓰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어때요? larger piano shop이 did 동사 원형 잘 썼네. 그지? 동사 강조인 거야. had라 쓰지 않고 did have라고 쓴 거죠. 정말로 가졌다. specialist, 전문가를. 그래서 얘는 틀릴 거 없습니다. 동사 강조로 잘 썼다. 자, 3번 보시면요. made야. 근데 지금 보시면은 were still made거든. 그러니까 pp로 쓰인 made란 말이지. 자, 우리 pp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동사냐 준동사냐. 그 다음에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 두 가지를 다 의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부분만 보면 되죠? 피아노가 일단은 were made니까 본동사 자리고 맞죠? 능동 수동 따졌을 때 피아노가 만들겠어 만들어지겠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BPP 수동태는 맞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occurring ing의 밑줄 그어져 있어도 판단 포인트가 똑같아. 예, 이거랑 똑같거든요. 본준 능수. 자, 그러면 진짜 피아노 공장의 개발은요. occurring first, 처음에 발생했다. 미국에서. 뒤에 본동사가 있으려나? 본동사가 지금 없잖아. ing는 본동사가 아니잖아. 그리고 뒤를 보니까 led, 이끌어지면서 pp거든? 얘에 의해서. 이끌어지면서 나중에는 얘에 의해서 이끌어지면서거든. 그러면 여기까지 끊었을 때 얘는 지금 분사구문이니까 다른 절인 거고요. 여기까지 주가 되는 절에 일단 본동사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본동사가 없죠? 그래서 얘가 틀렸던 거지. 그죠? 본동사, 과거 시제를 담아서 지금 본동사가 와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인데 능동이면은 occurred. 요렇게 본동사로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은요. it지. it는 뭘 판단하라는 거야? 대명사야. 대명사의 밑줄이면요. 수일치입니다. it라고 했잖아. 그러면 단수를 지칭하는 게 맞는지를 보라는 거야. 혹시 there 돼야 되는 거 아니야를 의심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One of the factories of the time. 그 당시에 공장 중에 하나야. 결국은 하나야. Its own iron casting facility를 가졌대요. 그러면 단수 맞네. 공장 중에 하나니까 단수 맞다. 수일치 맞으면 맞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확인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어휘 문제 가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 우리 어휘 문제도 꽤나
까다로워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어휘는요. 앞부분을 좀 중요하게 읽어줘야 돼. 앞부분이 주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제를 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반이어를 넣어서 오답을 내잖아. 그러니까 1, 2, 3, 4, 5 선지를 볼 때 반이어를 의심하면서 좀 글을 읽어주시고 이 어휘의 쓰임을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의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 근데 그때 연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소재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명확히 보이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좀 쉽게 단순화를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바로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의 밑줄 그 체크를 하이라이트를 미리 해놨거든요. 자, 볼게요. In a thesis-based doctoral program. 논문 기반의 라고 각주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죠? 논문 기반의 박사 프로그램, 박사과정 프로그램에서 논문을 쓰면서 하는 그런 박사 프로그램이죠.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spend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and effort. spend, 시간, 노력, ing. 뭐뭐 하는데 시간이나 노력을 쓴다. significant,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쓴대요. 연구하는데. 특정한 주제를 연구하는데. 맞죠? 여러분들 이제 그 논문 쓰시는 박사과정 밟고 있는 그런 뭐 선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뭐 삼촌, 뭐 누나들 보시면은 다 이렇게 엄청 한 분야에 대해서 정말 그 한 분야에서도 또 엄청 세분화해서 논문을 쓰거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논문 기반 박사 프로그램 여기서는 엄청 특정 분야를 연구한다는 거죠. 깊이 있게.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While this deep dive into a particular area. 지금 특정한 영역, 이게 이제 specific topic이잖아요. 그 특정한 영역에 깊이 dive, 뛰어드는 거예요. 오케이? 깊은 연구라 보면 되겠지. 이 깊이 있는 이 연구가 허용하지만 뭘 허용해요? exploration, 탐구와 이해를. thorough, thorough 아닙니다. 오가 있으면 thorough죠. 얘는 형용사로 철저하냐. 철저한 탐구와 이해를 허용하지만 자, 이거는 여러분 이 문맥 안에서 이 문장 안의 논리를 생각해봐. 특정 분야를 진짜 깊이 있게 연구한대? 그러면 철저한 탐구를 하겠어? 엉성한 탐구를 하겠어? 철저한 탐구를 하겠죠. 그지? 문장 안의 논리입니다. 요게 답의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t can also result in. result in은요. 뒤에 결과가 나올 때 쓰는 표현이지 무엇을 초래한다. 근데 이제 갑자기 안 좋은 얘기로 바꾸네. 장점을 언급하다가 뒤에 단점이 언급되네요. 마이너스 내용이네. narrowing은 좁히는 거잖아. 좁아지는 거잖아요. 포커스를 좁힌다. 나의 초점이 좁히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얘가 이제 뭔가 장점이었는데 이제 단점으로 뭔가 언급이 되는 게 초점이 이 포커스가 좁아진다는 거. 좀 마이너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deeply absorbed in, become absorbed in 어디에 흡수가 된 거니까 몰입되다. 아주 깊이 있게 몰입이 된 거야. 연구에. They may spend less time exploring related fields and acquiring skills outside their immediate area of study.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봅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이 내 전문 분야에 깊이 지금 몰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 탐구를 하는 거야. 관련된 분야 그리고 스킬을 습득하는데 어떤 스킬이냐면요. immediate이 무슨 뜻이죠? 즉시, 시간적으로 즉각적인 이란 뜻도 있고 공간적으로 인접한 인근이란 뜻도 있고요. 직접적인의 뜻도 있습니다. 내가 연구하는 그 직접적인 분야가 아니래. 분야 밖이래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근거로 생각해봐. 내가 지금 연구하고자 하는 그 특정 분야 밖의 스킬이야. 그 밖에 있는 스킬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덜 들이겠어요? 많이 들이겠어요? 내가 연구하는 그 연구 분야 밖이야. 그러면 덜 들인다는 맥락이 돼야겠지.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포커스가 좁아진다는 맥락이니까. 그 결과, 자 이제 앞에 있는 문장 원인, 뒤를 이제 결과로 봅시다. The singular focus. singular, 단일한이란 뜻이죠. 이 단일한 포커스가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만 포커스를 두는 게 제한하는 거야. 계속 같은 말이죠. narrowing the focus. breadth는 폭이에요. 지식의 폭. 그리고 스킬의 폭을 한정시키는 거야. 이 프로그램 동안에 개발되는, 그죠? 지식, 스킬, 제한, 한정적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란 말이지, 계속. 이해가요? 근데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접근하면 쉽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facilitating. 얘는 정말 플러스 어휘거든요. 촉진한다거든. 플러스 어휘가 지금 나왔어. 이상하다 생각해야 돼. 학생들의 능력을 촉진합니다. 근데 무슨 능력이냐면 adapt to, 적응하는 거야. 다양한 커리어 패스에 적응하고 address interdisciplinary challenges. 그래서 뭐 challenge를 과제로 보겠습니다. 우리 discipline이 학문 분야라는 뜻이 있잖아. 인터가 붙으면 서로 간의 상호 이런 뜻이 있죠. 상호, 학문. 그러니까 이제 학문 간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문 간에, 학문과 학문 간에, 학문 간의 과제. 학문을 뛰어넘는, 넘나드는 그런 과제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다루다. address가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촉진되겠어요, 여러분? 다양하게 학문과 학문을 넘나드는 과제를 처리할 수 있겠냐고. 없겠지. 그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뭐 hinder, 억제한다, 방해한다, 마이너스 어휘로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뒤를 보니까 답은 나왔으나 보겠습니다. 이제 유럽에 있는 대학에서 have recognized, 인정하고 인식했대. 자, the limitation of traditional thesis-based doctoral programs.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얘를 지금 얘기하잖아, 그지? 이 전문적인 논문 기반 박사 프로그램의 한계, 제한점을 인정을 했나, 무시를 했나? 뒤에를 보니까요, end로 연결되어 있잖아. 시작했대. implement가 시행하다요. 실행하다, 시행하다. 더 구조화된 접근법을 실행했대. 이게 해결책이거든.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제 얘가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thesis-based doctoral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인식한 거겠지, 무시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해결책으로서 더 구조화된 접근법을 실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를 봤더니 그 구조화된 프로그램은 이 앞에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연구와 수업, coursework, 수업이랑 훈련을 결합하는데 어떤 스킬에서? 트랜스퍼가 이전하다, 전이하다죠. 이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이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전이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옮길 수 있는 스킬인지 옮길 수 있는 스킬에서인지 아니면 딱 고정된 건지 한번 봅시다. 뒤를 보니까요. 통합시키는 거야. incorporate, 통합시키다. 수업이랑 세미나, 워크샵, 인턴십을 커리큘럼 안에 통합을 시킴으로써 뭘 목표로 한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거야. broader, 더 폭넓은, 아까 전에는 포커스가 너무 좁혀져 있었잖아요. 근데 폭넓은 스킬 세트를 갖추도록, 그리고 대비를 시킨대. 다양한 커리어 패스, beyond academia. 그들의 학계, 그들의 딱 지금 연구 분야, 그 부분을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넘어서 다양한 커리어 패스를 대비를 시키게끔 한대요. 그러면
그러면 얘를 근거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스킬이 한 분야에만, 한 디스플린에만 한계가 제한된 게 아니라 interdisciplinary, 그죠? 이 학문에서 저 학문으로 이렇게 전이할 수 있고 옮길 수 있는 유동성 있는 더 폭넓은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는 스킬이 맞겠죠. 그러니까 얘는 맞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5번이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빈칸 추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웠죠, 여러분? 원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빈칸 추론 문제는요. 빈칸에 들어갈 정보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빈칸을 먼저 읽으세요. 먼저 읽고 내가 무슨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타겟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정보를 본문에서 찾는데 여기서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빈칸과 같은 말, 필자가 한 말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찾았으면 그거랑 가장 가까운 선지를 골라야 된다는 거. 이 과정이 또 어렵기도 하죠. 내가 정보는 찾았는데 얘를 제일 잘 아우를 수 있는 가까운 선지를 고르는 것도 까다로운 일이 되겠습니다. 한번 다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1번은 오답률 10이었네요. 자, 빈칸을 먼저 봅시다. 하지만 뭔가 이제 대조 되겠죠? 빈칸은 가끔 disrupt, 방해합니다. 이 이해를. 적어도 이 표현을. 이 이해는 앞에 있겠죠? 자, 그럼 내가 찾아야 될 정보는 뭐예요? 빈칸이 이 이해를 방해한대. 뭐가 방해하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앞에서 보니까 연구가 보여준대요. 3살쯤에 아이들이 이해한다. imaginary, 가상의, 상상의 사물이 do not come to life. 생명력을 갖지 않는다는 거. come to life가 이제 생명력을 갖게 돼서 이제 살아있게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상상의 그런 사물이 상상 속에 있는 가상의 사물이 생명력을 얻지 못한다. 살아있지 못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 This is especially clear. 특히나 명확하대요. With respect to everyday object. 자, with respect to 덩어리입니다. 뭐뭐에 관해. 뭐뭐에 관해. everyday를 띄었으면 매일이고요. everyday 붙였으면 매일의, 일상의 란 뜻이야. 일상의 물건에 관해서 명확하대. 자, 봅시다. 아이들은 안 돼요. 이해한대요. even though, 비록 모이지만 그들이 상상을 해. pencil in an empty box. 비어있는 박스에 연필이 있다라고 상상을 해. 근데 그 박스가 will remain empty. 비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한다는 거야. 비어 있을 거라는 거를 안다는 거야. 이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이해는 this understanding은 바로 앞문장에 있는 이해의 내용이 되겠죠? 이 이해의 내용은 뭐야? 내가 상상을 해. 펜슬이 있을 거라고. 근데 실제로는 펜슬이 없어. 그치? 그 이해를 얘기하는 거죠. 상상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한다라는 거. 근데 뭐가 그 이해를 방해하는지 뒤에가 중요하겠죠. 자, 뒤에 there is가 나왔어. 제가 너무 중요한 단서거든. 왜냐면 이 연결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there is는 즉 다시 말해 재진술이야. 앞문장에 대한 재진술. 그러면 이 빈칸 문장을 풀어주는 문장이라고. 봅시다. 비록 아이가 안 돼요. Monsters are not real. 괴물은 실제가 아니라는 걸. 근데 생각. 몬스터가 침대 밑에 있다라는 생각이 might be enough to make a child refuse to go into his room at night.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거지. 자, 요거는 제가 내신 때 자세하게 더 보여드리겠지만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입니다. 동사원형 썼죠. 아이가 거부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거야. 뭘 거부해요? 밤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를 거부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라는 얘기네. 그지? 이게 이제 다르다라는 거는 알지만 어떤 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침대 밑에 몬스터가 있다는 생각. 그치?
침대 밑에 괴물이 있다는 생각. 그게 지금 이걸 방해하는 거잖아. Indeed, 정말로 진짜로 연구가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have a more difficult time displaying. have a difficult tim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뜻이죠. hard도 마찬가지고. difficult time, hard time. 보이는 거야. 자기의 이해를. causal relations. 우리 cause는요. 이유잖아. causal. 인과 원인과 결과, 인과 관계라는 뜻입니다.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더 어려움을 겪더래요. 뭐와 뭐의 인과관계? 상상과 현실의 인과관계. 자, 어려움을 겪는다. 상상과 현실, 인과관계를 얘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는 게 이제 방해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이 빈칸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야? 이거네. 그들이 뭐하라고 요구를 받았을 때? 요청을 받았을 때? Pretend or imagine scary things like monsters. 자, 이 부분이 또 빈칸에 들어갈 직접적 단서가 되겠습니다. Pretend. 뭐뭐인 척하다죠? Imagine. 상상하는 거죠? Scary things. 무서운 것. 무서운 것. 그러니까 무서운 것을 상상하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는 내 상상과 현실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표현하는데 드러내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니까 지금 방해받는다는 뜻이잖아. 그거에 대한 지금 핵심되는 부분이 이거였던 거죠. 무서운 걸 상상하라고 했을 때. 그래서 빠르게 이제 하나의 연구를 또 보면요. 이제 프리스쿨이니까 학교 가기 전 유치원 학생들이 미취학 학생 아이들이 보여줬대. 비어있는 박스. 그 다음에 뭐하라고 요청했대요? Imagine a monster inside. 안에 괴물이 있다고 상상해보라고 했대. 그랬더니 모든 아이가 동의했대요. 박스가 비어있다는 걸. 근데 when we're left alone. 혼자 남겨졌을 때 박스와 보이더라. 두려움과 avoidance. 회피죠? 그거에 대한 회피를 보이더라. 그죠? 알아. 머릿속으로는 알아. 저거 박스에 비어있고 저 박스에 몬스터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무서워. 두려워. 이거잖아. 그지? 뭐예요? 무서운 거. 두렵고 피하는 건 좀 별개였던 거야. 그지? 머릿속으로는 없는 걸 알아. 근데 여전히 내가 그 박스와 놓여져 있는 게 무서워. 왜냐면 두렵고 회피하고 싶어. 그러면 뭐가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한 말은 괴물, 무서운 거. 이거를 생각했더니 방해가 되는 거잖아. 그지? 괴물, 무서운 거. 요거에 해당되는 말을 찾아보시면 1번, 가장 가깝게 표현한 말. ignorance, 무지. 무식해서, 무지해서는 아니죠. memory, 기억 관련 없습니다. familiarity, 친숙함이죠. 익숙하고 친숙하면 방해받는다? 아니죠. 자, curiosity는 호기심입니다. 이건 아니지. 2번 선택 비율이 좀 있었는데 호기심 때문은 아니죠.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얘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니었어. 그지? 괴물을 생각하고 무서운 걸 상상해 보라고 했을 때 방해받은 거니까 저걸 더 잘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감정이 되겠죠. 무서움이라는 감정. 이해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이 오답률 1이었습니다. 네. 자, 볼까요? 어려울만 했죠? 왜냐면 이제 소재가 여러분들이 딱 싫어하는 어렵게 느껴지는 소재죠. 듀이 나왔어. 그지? 자, 근데 우리 이제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 물론 앞에서부터 다 읽으면 맥락이 쌓이고 이제 정확하게 더 답을 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있어지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빈칸이 이렇게 중간 부분에 있으면 빈칸 앞, 뒤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답을 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풀리니까 한번 그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that book, 그 책에서 듀이는 빈칸한데 뭐함으로써? 베이스가 기반을 두다죠? aesthetic experience, 미적 경험을 어디에 기반을 둬? biological,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conditions, 조건, 상태 에 기반을 둠으로써 빈칸한데. 자, 일단요, 이 듀이가 뭘 하는지. 근데 뭐에 기반을 뒀대요? 이 미적 경험을 어디에 기반을 뒀대? 인간적인 삶에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조건에 기반을 뒀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지? 자, 일단 앞문장 하나 올려다 볼게요. 자, 보니까 별 내용이 없었어, 이거 보니까. 그런데 it may be most convenient, 가장 편리할 거래. 여기서 이승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죠. locate는 위치시키다. 현대의 지적인 기원을 이 존 듀이의 art as experience에다가 위치를 시키는 게 가장 편리할 것이다 하고 나온 거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뒤를 더 봐야겠네요. 자, 그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그는 aesthetic, 미적인 것을 위치시켰는데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단서가 나왔어. 어디가 아니라요? internalize, 내면화된, 내재화된 인식, sensation, 감각이나 느낌의 내면화된 인식이 아니라 지금 이 미적인 게 미적인 거죠. 그 미적인 게 뭐가 아니래요? 얘가 뭐가 아니다? 어떤 감각이나 느낌의 내면화된 인식이 아니래. 내적인 인식이 아니라 그럼 뭐래? 뒤에가 중요하죠. 완전한 interpenetration, 상호 침투. 우리 penetrate가 침투하자잖아. penetration, 침투, inter가 붙으면 상호라고 얘기했죠. 서로 침투하는 거야. 완전한 상호 침투. 뭐와 뭐의? 자아와 세상. 물체, 어떤 대상과 이벤트, 사건들의 세상. 이게 저 외부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세상과 자아의 완전한 상호 침투에 의해서 미적 경험이라는 것이, 미적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좀 위치를 시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닌 거고, 아까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고, 또 얘기했던 게 뭐야? 이 미적 경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한 게 자아와 세계의 완전한 상호 침투래. 서로 이제 스며들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Further, 게다가 더욱이 주의는 maintain. 우리 maintain이 유지하다 말고 주장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다야, 주장했대. 자, 이것도 이제 답의 근거. 미적인 것은 clarified, intensified development of traits that belong to every normally complete experience. 이 미적이라는 것은 명확하고 명확해지고 intensified, 극대화된, 강화된 특징의 발달이다. 어떤? 속하는, 어디에 속하는? 모든 일반적으로 완전한 경험. 적어볼까요? 또 적어볼게요. 지금 답의 근거. 모든 완전한 경험. 모든 일반적으로 완전한 경험. 그지? 그거에 속하는 특징들이 만들어진 게 미적인 거다라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반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죠. 자, 일단 답의 근거는 다 나왔어요. 듀이가 한 말은 뭐야? 미적 경험은 인간 삶의 생물학적, 문화적 조건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미적 경험은 자아와 외부 세계의 완전한 상호 침투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미적 경험은 완전한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래. 지금 뭔가 경험, 완전한 세계와 나의 상호 침투, 생물학적, 문화적 조건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돼. 그지? 얘를 가장 잘 가깝게 아우를 수 있는 선지를 고르셔야 됩니다. 자, 선지 한번 봐볼게요. 1번 identify. 우리 identify가 식별하다도 있고 뭐 확인하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identify A with B 형태를 쓰잖아? 그러면 동일시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미적 appreciation, 감상이죠. 미적 감상을 뭐랑 동일시한대? 문학 관습. literally는 문학의란 뜻이죠. 문학 관습과 동일시한다. 여기서 우리 찾아볼 수 있나요? 문학 관습과 동일시한다? 아니요. 없었습니다. 자, 2번. 듀이는 prefer, 선호한대요. 우리 prefer 나왔을 때 뭐뭐보다 선호하다라고 했을 때 to를 쓰거나 over를 씁니다. 실용적인 가치보다 미적인 가치를 선호한다는 말 있었어요? 없었어요. 3번 confine, 한정하다, 제한하다 라는 뜻이죠. 미적인 경험을 어디에 한정해? sensory pleasure, 감각의 즐거움에 한정한다. 이 선지는 왜 담이 될 수 없어? 아까 아니라 그랬지? 이거 아니라 그랬어. 그지? 얘는 내용이 틀렸습니다. 4번 advocate, 옹호하다. 뭘 옹호해요? reform, 개혁이죠. 예술적 기술 테크닉에 개혁을 옹호하나요? 예술적인 테크닉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개혁을 옹호하고 찬성했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개혁? 기술의 개혁? 필자가 하지 않은 말은 고르시면 안 돼요. 자, 5번. 주장하는데 against는 반대하여 주장하는 거야. 그지? 뭐에 반대하여? separation, 분리죠? 예술을 뭐로부터 분리해? 인생, 삶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반대했다. 인간의 삶에서 만들어졌고 완전한 상호 침투가 있었고 경험에서 미적 경험이 나왔다면 얘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인생, 삶과 예술을 분리하는 걸 반대했다. 그러니까 5번이 맞는 말이다.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사실 요거를 완전히 이해를 못했어도 요거를 이렇게 써놓고 봤을 때 가장 가까운 관련성이 있는 말을 골랐을 때는 5번밖에 답이 없긴 했습니다. 그죠? 완전한 경험, 그 다음에 완전한 상호 침투, 인간의 삶 이런 조건에 기반을 둔다라는 게 예술과 이 삶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분리를 한다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해가? 자, 그 다음에 33번이 오답률 2위였어요. 요것도 어려웠죠, 여러분?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 도덕성. 근데 얘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으면 계속 이해를 못했을 거고요. 좀 처음에 잘 잡았으면 반복된다는 게 많이 보였을 거야. 그러면 조금 쉽게 답을 낼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반복되는 말이 정말 많았었어요. 일단 빈칸 부분이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죠? both entities 이렇게 끝부분에 있으면요. 빈칸이 끝부분에 있으면은 얘가 이제 주제문에 닿아 있을 확률이 커. 그래서 끝부분에 있으면 이 부분만 발췌해서 읽지 않고 앞에서부터 쭉 글을 읽어갈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그러므로 both entity 이 두 개의 존재는 뭔지 위에서 찾아봐야겠지? must 빈칸해야 된다. 자, 두 개의 존재는 빈칸해야 한대요. 자, 앞에서부터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One cannot validly. valid가 타당한이죠? 타당하게 주장할 수 없어요. 인간이 도덕적으로 superior,
우월한 존재라고. On the ground that. On the ground that. 무엇을 근거로. 자, 뭘 근거로 해서 주장할 수 없대요? They possess. 인간은 소유했어. 뭐 반면에 다른 애들은 없는 거야. 뭐가? The capacities of a moral agent. 자, 우리 agent는 행위자라는 뜻입니다. moral, 도덕적 행위자. 도덕적 행위자의 capacity, 능력. 우리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의 능력이 있고 다른 애들은 도덕적 행위자의 능력이 없다라는 근거로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타당하게 주장할 수 없대.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더 읽어볼게요. The reason is that as far as A concerned. As far as A 비동사 concerned. 덩어리 관용 표현입니다. A에 관한 한 moral standards. 도덕적 기준에 관한 한 only beings that have the capacities of a moral agent. 아까 비슷한 표현 좀 겹쳐지죠? 도덕적 행위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이 meaningfully, 의미적으로, 의미 있게 말해질 수 있어. Either A or B. A나 B라고 말해질 수 있기 때문이래. 아, 자 여기서 내용이 이렇게 좀 잡혔어.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잡혔어야 돼. 봐봐. 도덕적 행위자. 도덕적 행위자의 능력을 일단 가진 애들, 이게 전제 조건이야. 이게 전제야. 일단 출발이 이거야. 능력이 일단 갖춰진 상태에서 얘가 도덕적으로 굿이냐, 도덕적으로 배드냐를 논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첫 문장을 볼까요? 도덕적 행위자의 능력이 있고 도덕적 행위자의 능력이 아예 없으면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능력을 갖춘 다음에나 그리고 우월하고 열등하고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지. 도덕적 행위자의 능력도 없는데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거 자체가 일단 전제 조건인 거야. 그 다음에 논할 수 있다는 거야. 우월한지 열등한지. 그리고 또 계속 무슨 말을 하냐면요. Only moral agent. 그지? moral agent여야 가능하다는 거야. 아예 평가 대상도 안 되는 거야. moral agent의 능력이 없으면. 도덕성을 논할 수도 없다는 거야. 얘네만이 평가될 수 있대요. 도덕적으로 더 낮거나 열등하다고. 그리고 in question. 연구 중인 대상이 되는 the others. 다른 애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죠? 계속 뭐래? 그들 자체가 일단 moral agent여야 한대. 일단은 요 조건이 성립해야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야. better한지 worse한지 굿한지 bad한지. 오케이? 근데 그래서 그 도덕적 우월성의 판단은 기반을 둔대요. comparative. 비교적인 상대적인 merit. 장점과 deficiency. 결핍. 에 기반을 두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되고 있는 그리고 그 장점과 결핍은 are all moral one. 다 도덕적인 거래. 즉 어떤 거래요? 판단되는 거지.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한 존재가 correctly judged. 올바르게 판단이 된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우리 superior to를 쓰죠? 누구보다. 뭐 한다면? If it is the case. 어떤 경우라면? When valid moral standards are applied to both entities. 그죠? 크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당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야.
두 존재들에게. 그랬을 때 한 존재는 fulfill이 실행하다, 수행하다, 충족시키다죠? 여기서 them은 도덕적 기준이겠지? 그거를 충족시키고 to a greater degree, 더 큰 정도로 누구보다? 두 번째 놈보다. 그러니까 얘네들 능력을 갖춰야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뭘 가지고?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도덕적 기준을 더 잘 수행했는가? fulfill 했는가? 얘보다. 그랬을 때 이제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월하다 아니다가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뭐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지. 두 존재가 도덕적으로 우월한지 아닌지 판단받으려면 뭐여야 한다? 도덕적 행위자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more agent여야 한다.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뒤에다 한번 봐볼게요. 하지만 this would not be the case. 사실이 아닐 거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거래요. 뭐 하면? 인간이 판단을 받고 있어. 더 우월하다고. 누구보다? 동물보다. 혹은 식물보다. 이거는 지금 아니라는 거지. would not be the case라는 거지. 왜? the latter. 후자죠. 여기서 후자는 누구야? 동물이랑 식물이지? 이 후자는 moral agent예요? 도덕적 행위자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욱더 명확해졌죠. 그래야 평가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선지가 몇 번이냐? 1번. 두 존재 모두 서 있어야 돼. 가장 높은 수준에. 도덕적 탁월성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된다? 아니죠. 2번. sympathy. 동정을 가져야 된다. 서로서로의 도덕적 결핍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3번. come to an agreement. 동의, 합의에 이르러야 된다. on a set of moral values. 뭐에 있어서? 도덕적 가치관에 있어서 동의를 해야 된다. 둘 다 도덕적 가치가 뭔지 합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배제돼야 된다. exclude가 배제하다, 제외하다죠? 배제되어야 한다. 판단으로부터. 도덕적 우월성의 판단으로부터 둘 다 배제돼야 된다는 거 아니죠? 그지? 둘 다 지금 배제해야 된다는 게 아니야. 둘 다 행위자의 능력을 가져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자, fall은요. 떨어지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fall은 어디 해당하다라는 뜻이야. 어디에 해당하다, 속하다. 어디에 해당해야 돼? within the range of application of moral standards. 도덕적 기준에 적용이겠죠. 여기서 application은. 적용 범위 안에 해당이 돼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요거 해당이 되려면 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도덕적 기준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해당된다는 게 도덕적 행위자여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한 선지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34번도 저는 오답률 3인데 요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용 이해가 어려웠을 거예요. 자, 볼까요? 얘는 이제 끝부분인데요. 마지막 문장을 냅두고 마지막 문장 직전 문장에 빈칸이 있어요. In this context, 이 맥락에서 at least, 적어도 AI는 may be starting to, 빈칸을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AI는 빈칸을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른대요. 자, 이 맥락이 뭔지 한번 위에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tificial pause fillers. 자, 그러한 인공적인, 인위적인 pause fillers. pause가 뭐야? 일시정지, 잠깐 멈춤이 pause죠. 그러니까 공백, 침묵, 그 공백을 fill, 채우는 거야. 오케이? 그럼 공백을 채우는 건데 뭐로써? machine generated,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supplement, 보충물로써. 뭐를 위한 보충물이에요?
silence, 침묵. 침묵을 위한 어떤 보충물로서, 근데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충물로서 pause fillers는요, may help, 플러스네, 도움을 줄지도 몰라. 더 natural sounding cadence, 각주에 있죠? 억양.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억양을 만들어낸대. 이것도 좀 하이픈이 빠졌네요.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어 패턴에 의해서. 그래서 또 도와준대요. Convince the AI human interlocutors. 대화 상대.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라는 뜻이죠. 납득시킨데 AI의 그 인간 대화 상대에게 뭘 납득시켜요? 얘가 이제 직접 목적어죠. They are engaging with another human. 또 다른 인간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납득을 시키도록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네 문장에 걸쳐 있는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 저거 지금 pause filler, 뭔가 이 침묵을 채우는 거야. 공백을 채우는 거야. 그게 AI가 이 침묵과 공백을 채우는 게 더 자연스러운 억양처럼 들리게 하고, 그리고 지금 AI가 여러분들도 챗 GPT나 뭐 제미나이랑 대화할 때, 음성으로 대화할 때 생각해봐. 그때 얘가 이 챗 GPT나 이제 제미나이가 이런 pause filler를 적절하게 채워가지고 대화를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pause filler의 예시가 약간 이런 거거든. 소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백을 채우는 추임새 같은 거라고 보면 돼. 그런 거를 하면은 더 자연스럽죠, 대화가. 더 자연스럽고 더 자연스러운 억양처럼 들리게 하고, 인간 대화 상대로 하여금 내가 지금 AI랑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이랑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도움을 준다는 거야. 그지? 더 인간답다라는 거죠. AI가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거지 지금. 그죠? AI가 내 생각엔 말이야, 약간 침묵을 적절하게 추임새를 넣어가지고 공백을 채워주면, 그래서 AI의 그 인간성 of silence, 그 침묵의 인간성이 나타난대요. emerge, 출현하다, 나타나다. 이 맥락에서 우리 not list는 특히입니다. 특히 덩어리로 because a short period of silence, 이 짧은 침묵 있지? 짧은 침묵 기간이 is likely to be interpreted, 해석이 되는 거야. pause for thought, 생각을 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거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reinforcing, 강화한다라는 거지. illusion, 착각을. 무슨 착각? Machine is thinking before responding. 이 기계가 응답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착각을 강화한다라는 거야. 마치 뭐처럼? 인간이 그러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AI가 퍼즐을 적절하게 갖는 거, 침묵을 적절하게 짧은 시간만 갖는 거는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요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짧은 기간 침묵을 갖는 거는요, 그거는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요소라는 거지. 그 기계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대답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However, 하지만, 자, 흐름이 바뀝니다. Technical issue, 기술적 문제. 우리 플래그가 깃발이잖아. 그러니까 깃발이 꽂혀져 있다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약간 마크랑 비슷해. 마크도 표시하다고, marked, 표시된, 그러니까 두드러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뭐에 두드러진? AI의 형편없는 handling, 대처, 다룸. 더 긴 기간 있지? 더 긴 시간이나 frequency, 빈번한 침묵. 이거를 AI가 핸들링을 잘 못한대, pure한데. 그거에서 두드러진 기술적인 문제. 자, 요거 구문 보시면요. A, no less than B. 얘는 A가
B 못지않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야. A가 뭐 못지않게? B 못지않게. 요거 못지않게. 얘가 주어고요. A가 주어고 동사는 여기 있는 거야. Both significant.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된 거야. A가 B 못지않게 둘 다 중요하다. 자, 뭐 못지않게? inference는 infer이 추론하다잖아요. 기계가 추론하는 거 못지않게 아, 침묵이 채워질 수 있구나. relevant, 관련된 소리로 in some conversational situation, 대화하는 상황에서 관련된 소리들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그 추론 못지않게 모두 우리 지금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 AI가 짧은 침묵은 조금 대처를 잘해. 그러니까 짧은 침묵이 있을 때는 pause filler를 쓸 수 있었잖아. 그죠? 근데 긴 기간 침묵, 긴 시간 침묵, 그리고 빈번한 침묵은 AI가 잘 대처를 못해요. 이런 문제점. 이것도 지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나 자, 예시 나왔습니다. 아니네요. 여기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짧은 침묵이 있으면은 relevant sound, 추임새를 넣어가지고 pause filler를 할 수 있어. 근데 AI가 긴 시간이나 빈번한 침묵은 잘 대처를 못한다라는 그 기술적인 이슈가 있어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AI가 뭘 하기 시작하는지 뒤에를 좀 더 볼까? 그러나 AI의 혼란, substantial이 상당한이죠. 상당한 침묵이 presented, 주어졌을 때 AI가 겪게 되는 혼란, 그리고 AI가 이해하는 거야. 뭐라고? short break, tags. 태그가 어떤 거를 표식, 보여주는 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짧은 break, 이게 pause고 이게 이제 짧은 silence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짧은 침묵을 보여주는 게 곧 뭐와 동일하다. 뭐와 상응하다? 아이고, 여기 있죠? 각주에 썼어요. 이 목소리 표식과 똑같다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지? 요렇게 닫아주시고요. 그렇게 기계가 이해하는 것은 지금 문장의 주어가 AI의 confusion and its understanding. 얘가 주어야. 그리고 동사가 indicate예요. 나타내고 보여준다. AI의 지속적인 선호를. 소리를 선호한다는 거야. 뭐보다? over silence. 침묵보다. 그리고 존재를 선호한다는 거야. 뭐보다? 부재보다. 없는 것보다. presence의 반대말이 absence죠?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AI가 상당한 침묵이 있을 때는 대처를 못해요. 혼란스러워. 그리고 짧은 침묵은 생각한다는 착각을 만들고 얘가 계속 pause filler를 쓰는 거야. 이 짧은 침묵이 있으면은 짧은 침묵이 있네? 그러면 어나 아로 내가 vocal markers를 채워야겠다. 그러니까 짧은 침묵은 이꼴 어나 아라는 그런 vocal marks로 채워야 된다라고 딱 이렇게 공식화가 되어 있는 거야. 이해가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야? AI가 계속 침묵보다는 소리를 선호하고 아예 소리가 없는 것보다는 소리가 있는 걸 선호한다. 그러니까 계속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채우려고 한다는 거야. 그걸 선호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좀 되게 어렵게 썼지. 그러면은 여기는 무슨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AI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어때? 침묵을 자꾸 채우려 한다는 거. pause filler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긴 기간 침묵과 빈번한 침묵을 잘 대처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 말이 들어가 줘야 되죠. 본문에서 한 말은.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한 선지가 뭐냐? 1번 mistake A for B. A를 B로 착각하다. 오해하다, 착각하다. 자, 문맥적인 정보를, 의미가 있는 문맥적인 정보를 무관한 데이터라고 착각하나요? 문맥적으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를 관련이 없고 무관한 데이터라고 착각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지? 자, analyze는 분석하다, 침묵을 분석한대요. 대화의 termination, 종결이란 뜻입니다. 종결. termination, 끝내다라는 뜻이 있지? 자, 지금 AI가 침묵이 있을 때 대화의 종결이다 라고 생각했어? 아니지.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잖아요. 막 pause filler 쓰면서. 대화의 종결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3번, 습득한데, 얻는데. human likeness, 인간 유사성이죠? 인간 유사성. 습득한데. 뭐뿐만 아니라 더 빠른 말의 속도뿐만 아니라 뭔가 인간 유사성은 괜찮을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좀 AI가 말을 빠르게 한다, 빠른 속도로 말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죠. 4번 인식한대요. 침묵을 not A, 뭐가 아니라 but B, B로. AI는 침묵을 그냥 침묵으로, 부재, 소리가 없는 상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데이터로 인식합니다. 자, 여기서 의미 있다라는 거는 정말 의미 있다 플러스의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처리해야 할 데이터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련된, 여기서 좀 relevant, 내가 처리해야 할, 그러니까 meaningful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relevant, 좀 관련 있는. AI가 관련 없는 데이터는 싹싹싹 날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침묵이라는 거를 그냥 침묵으로 두지 못하고 absence라는 상태로 두지 못하고 이 침묵은 곧 내가 어나 아로 채워야 할 vocal markers로 채워야 될 부분이야 라고 그 데이터로 처리를 하는 거잖아. 인식을 하는 거잖아.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meaningful의 의미가. 이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고 나머지 한번 봐볼게. 여긴데 pause filler를 markedly,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방해한다. 대화의 흐름을 방해한다라고 여긴다? 아니죠. AI는 pause filler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지. 대화를 흐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게 4번밖에 없어. 근데 되게 추상적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다시 정리합니다. AI는 침묵을 침묵으로 두지 못하고 뭔가 내가 계속 채워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silence를 인식하는 순간 내가 채워야 될, pause filler로 채워야 될 데이터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지문이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순서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순서 문제는요. 일단 주어진 문장을 철저하게 읽으시고 그 마지막 문장이 어떤 문장의 첫 문장과 붙을지 판단을 하시는데 판단을 하실 때 명시적, 내용적 연결고리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명시적으로 특히 잘 활용해야 할 연결고리들이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등이 있습니다. 그죠? 특히나 이제 this 명사, these 명사 같은 걸 썼다는 건 이 명사가 앞에 있어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말이 되죠. 이게 굉장히 순서를 잡는데 큰 단서로 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주어진 문장 다음에 시작을 못 잡겠어. 시작점을 못 잡겠다라고 하면은 계속 그 시작점만 붙들고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전략을 바꿔야 돼. 그러면 어떤 마지막 문장과 어떤 문장의 첫 부분이 붙는지 확실하게 연결되는 걸 먼저 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그걸 오늘 적용해 볼 거예요. 자, 36번은 오답률 7이었습니다. 자, 우리 archaeological은 각주에 있었어요. 고고학적인 증거는 suggest, 보여준대요. 다양한 crops, 농작물이 were being cultivated, 재배가 되고 있었다.
as early as. 자, BC는 기원전이죠? 기원전 9,500년 전만큼이나 정말 그런 이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다양한 농작물이 재배가 되고 있었다. 어디에서? 레반트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고고학적인 증거가 정말 다양한, 자,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조금 적어보면요. 다양한 농작물이 정말 옛날이죠? 기원전 9,500년 이때부터 재배가 되고 있었다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어디랑 붙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A 앞부분 보시면요. 제가 이제 단서가 되는 부분들에 미리 체크를 해뒀거든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요소들이 또한 영향을 끼친다. Agricultural land use. 농업에 란 뜻이죠. 농업에 토지 사용, 농업용 토지 사용에 영향을 끼친다. 일단은 시제도 안 맞아. 과거인데 얘는 지금 현재 시제 쓰고 있고요. 우리 올소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단서예요. 올소는 또한이죠. 얘는 처음에 등장할 수 없어. 지금 이 농업 토지 사용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얘기했으면 앞에도 이 올소를 쓰기 전에도 요 내용이 나와야 돼. 또 농업 토지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첫 번째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고 두 번째 내용으로 얘가 나올 수 있다라고요. 이해가? 그니까 A는 X야. 연결성 SX야. 자, B를 봤더니 어때요? 프로젝트 예상된다. 뭐라고? 이시 가주어고 대시 진주어죠?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97억 명으로 증가할 거라고? 이거 지금 연결돼요? 전혀 안 돼요. 갑자기 인구 예측을 왜 해? X. 그럼 C밖에 없네. Over the millennia. 밀레니엄은 1000년이고요. 밀레니아는 복수입니다. 수천 년 동안이란 뜻이 되겠죠. 자, 수천 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혁신이 촉진을 했다. Agricultural productivity. 농업 생산성을. 자, 뭐하는 반면에 줄이죠. Manual labor. 우리 매뉴얼이라고 하면은 손으로 하는 수동의 혹은 육체의 란 뜻이에요. 자동의 그 오토매틱에 반대되는 개념이야. 육체 노동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그러니까 C밖에 답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요거 다음에 C밖에 올 수가 없었어. A랑 B는 다 X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변화한 상태를 설명해 준 거고요. 자, 이제 끝부분 잘 봐야 돼. 하지만 증가하는 세계의 인구가 항상 더 많은 음식을 demand, 필요로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C의 끝부분이 이렇게 연결된 거고요. 자, 지금 C의 끝부분이 증가하는 세계 인구가 더 많은 식량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랑 이제 어디가 붙냐? A가 붙냐? B가 붙냐를 판단해야 돼. 그지? 제가 지금 이 C부분 올려놨습니다. 우리 아까 A에서 읽었던 올소를 가지고 생각해보자. 아까 전에 그 농업 토지 사용에 영향을 또한 끼친다. 그러면 앞에 농업 토지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첫 번째 내용 나와야 된다라 얘기했는데 얘 지금 여전히 그 내용이 있나요? 없죠? 인구 증가한다는 얘기밖에 없어. A는 X야. 연결이 안 돼. 자, 그럼 B밖에 없는데 연결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연결고리 체크해놨습니다. 증가하는 세계 인구가 더 많은 식량을 필요로 할 거래요. 그리고 뭐라 돼 있어? 세계 인구가 증가할 거래. 97억 명으로. 그리고 푸드 프로덕션을 증가하게 요구할 거래. 이게 지금 내용이 딱 겹쳐지죠. 그지? 그래서 B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 뭐 확인해 보면 좋을까? 아까 내가 A에서 also 체크해놨잖아. 그지? 토지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거. 그럼 B의 끝부분에 토지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자, 여기 이제 넘어갈게요. B 올렸어요. 자, 이러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only a small portion, 오직 정말 작은 부분만이 지구 표면이 뭐야? 이게 랜드죠?
표면의 정말 작은 부분만이 적합하대. farming에, 농업에 적합하대. 즉 농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토지가 제한적이란 얘기지. 뭐 때문에? 이거 때문에. 아, 지금 보니까 어때요? 농업 토지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첫 번째 내용이 얘네. 이것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야. 또한 농업 토지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요인도 있다. 요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 그래서 요렇게 연결성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3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번은 오답률이 13이기는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37번도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한번 어떻게 답의 근거로 풀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if you are going to compare language. 네가 언어를 비교를 하려고 한다면 도움이 될 거래. 시작을 하는데 something으로 시작을 하래요. That you are confident. 네가 확신하는 you can find. 너가 모든 언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보래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그러니까 어떤 언어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언어, 그 단어 mother and father 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언어에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 mother, father를 예를 들었어요. A번을 볼까요? and가 있어. 아까 also처럼 and는 처음부터 나올 수 없어요. 이 내용, 비슷한 내용이 앞에 있고 쓸 수 있는 거야. probability는 확률이죠. 무슨 확률이냐면 specific kin relationship has a label. 이렇게 달아주겠습니다. 우리 kin이 이제 친족이잖아. 특정한 친족 관계가 여기서 label은 이제 명칭이죠. 명칭을 가질 확률. 특정한 친족 관계에 대한 그 명칭을 가질 그 확률이 is predictable. 예측 가능하대. 뭐에 기반을 두어서? 다른 친족 언어. 그 언어의 친족 언어에 기반을 두어서 예측 가능하다. 이거 다음에 이 내용이 올 수 있나요? 지금 친족 단어, 다른 특정한 친족 관계의 명칭이 있을 확률이 그 친족 언어에 기반을 두어서 예측 가능하다? 이거에 대한 뭔가 설명이 더 나오고 얘가 이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느껴지죠? 내용적인 연결이 되지 않아요. 자, B를 보니까 너가 다른 가족 관계를 이 카테고리에 더한다면 son, grandmother, aunt, brother-in-law, brother-in-law, cousin 이런 것들을 더한다면 우리는 정의하고 있다. 친족 terminology, 용어죠. 용어의 그 카테고리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 글을 읽었을 때 mother, father를 this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라고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더 잘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처음 딱 B를 봤을 때 mother and father를 이 카테고리라고 딱 명적 단서로 딱 연결져서 생각할 수 있는 친구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지? 그럼 일단 C를 읽어볼게요. 그랬을 때는 확실한 걸 먼저 붙이자고 얘기했잖아. 자, 여기 너무 중요한, 너무 명확한 단서가 나왔어요. By contrast. 대조적으로예요. 대조적으로라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러면 선제적으로 내용을 생각해봐. 이 문장 앞에 어떤 내용이 와야만 하는지 대조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자, 용어 덜 central category members는 덜 중심적인 카테고리 멤버들은 위한 terms, 용어는요. 종종 만들어진대. core terms로부터. like, mother-in-law, stepfather 이런 식으로 핵심 용어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덜 중추적인 멤버들에 대한 용어는 이거에 대한 이제 예시가 mother-in-law라든가 stepfather가 되겠죠. 자, 그럼 앞에는 무슨 내용이 와야만 해? 대조적으로 덜 central category members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에는 무슨 내용이 와야만 해요? 대조적으로니까 더 central category member 핵심 category central category member, core category member 요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대조적으로 덜 central한 중심적인 그런 멤버들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갈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앞부분과 끝부분이 붙을 수 있는 걸 먼저 찾아보라고.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것처럼 A의 끝부분을 보시면요. core set, 핵심 kinship term이 있다라고 돼 있어. mother and father. 이게 지금 딱 달라붙죠. 핵심 용어가 있대. 대조적으로 덜 핵심적인 용어는 덜 central category members들은 core term에 기반을 두어서 만들어진다. 요렇게 지금 연결이 얘가 너무 확실하게 붙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B의 위치를 생각을 하는 거야. 자, B를 보시면요. 지금 아까 전에 this category라는 명식 단서가 있었어. 그러면 얘랑 붙을 수 있는 게 어딜까를 생각했을 때 주어진 문장에 mother and father를 this category를 일단 붙일 수가 있지. 주어진 문장 다음에 얘가 붙을 수가 있죠. 그리고 얘가 붙는지 확인을 해보자. 이 뒷부분. 지금 B의 윗부분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지금 B의 부분을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요. 비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각주에 있었는데 이런 언어가 이 언어에 대한 이 연구가 발견했대. 언어가 명칭을 갖는다. 친족 관계에 대한 어떤 명칭을 갖는데 몇몇은 갖고 not all family relationship. 모든 가족 관계에 대한 명칭을 갖는 건 아니래. 근데 몇몇의 가족 관계를 드러내는 명칭은 갖는데. 그리고 A를 딱 보니까 너무 딱 겹쳐지죠? 특정한 친족 관계가 그 명칭을 갖고 있을 확률, 가능성은 예측 가능하대. 이거에 기반을 두어서. 지금 이 부분이 내용적으로 겹친단 말이지.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붙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치를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더 붙는 게 보인다란 말이지. 요렇게 연결이 되고 아까 전에 this category도 요렇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정답이 B, A, C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 살펴볼 건데요. 우리 문장 삽입은 우리가 지금 순서 문제에서 활용했던 명시적 단서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단서를 활용하면서 글을 읽어가는데 일단 주어진 박스 안에서 그런 단서가 있다면 앞뒤 내용이 어떤 내용이 올 것인지 생각을 하시고 더 중요한 건 사실 단절이죠. 요렇게 5번까지 있잖아. 만약에 4번이 답이면 4번까지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완전한 글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 4번을 전후로 해서 있어야 할 문장이 빠져있기 때문에 뚝 흐름이 끊긴 단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단절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우리가 this 명사, 뭐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률 8이었네요. 38번. 자, 일단은 주어진 글에 명시적 단서들 제가 체크해 놨습니다. 하지만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거 너무 큰 단서야. 왜냐면 앞뒤 내용이 반대가 될 거거든. 그리고 this 명사 너무 중요한 단서죠. 이 명사가 앞에 언급돼야 이러한 명사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자, 우리 in character는요. 여기 지금 캐릭터에 몰입된 이란 뜻입니다. 이 등장인물 캐릭터에 몰입된 행동은 불충분하대. 하지만 불충분하다야. 하지만 in character 행동은 불충분하다. 그럼 앞에는 무슨 내용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충분하다의 내용이 아닐까? 뭔가 충분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in character behavior는 불충분하다.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 우리 common ground는 공통된 이해, 공통 이해라고 보시면 돼요. 공통 기반, 공통점이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고 뭐에 대한 공통의 이해야? make believe, 각주에 있죠? 가상 역할 놀이의 세계에서 허구적인 것에 관한 공통의 이해의 필수적인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캐릭터에 몰입하는 행동만으로는 불충분하대. 앞에는 뭔가 충분하다. 하지만 불충분하다. 뭔가가 더 있는 그런 얘기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참 그 구간을 찾아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there are several ways.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참가자들이 가상놀이 역할, 가상 역할 놀이에 참가한 사람들이 communicate things.
뭔가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대요. 이 픽셔널 월드에 대해서 누구에게? 다른 참가자들에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번호가 나오면서 앞문장, 뒷문장이 단절 없이 연결됐는지 확인을 하면서 글을 읽을 건데 이런 명식 단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읽을 거예요. 가끔은 이러한 메시지가 디스 명사를 썼다는 건 이 명사를 지칭할 말이 앞에 있어야 된다고. 그걸 지칭할 말이 앞에 있는가? 제가 그거를 체크해 놓은 겁니다. 자, 이러한 메시지가 뭔 거야?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죠. 그 다른 참가자들에게 이 허구 세계에 관한 것들을 전달하는 방식. 그게 이제 전달한다라고 했으니까 메시지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에밋이 방출하다 내뿜타죠. 방출된다, 배출된다, 분출된다 자연스럽게 뭐의 결과로? 완전한 참여. 이 허구 세상에 대한 완전한 참여. 즉 something said or done. 말해지거나 행해지는 무언가예요. 플레이어에게 의해서 뭐 하는 동안? In character communicates some things. 자, 잠깐만요. 얘가 지금 여기 빠진 것 같은데. 캐릭터에 몰입하는 것이 전달을 하는 거지 뭔가를. 어떤 그 세계의 허구적인 무언가를 전달을 하는 반면에 행해지는 거야. 그죠? 그 플레이어에 의해서 행해지거나 말해지는 무언가. 그러니까 몰입, 완전한 그 캐릭터에 대한 몰입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메시지가 방출이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지금 이제 몰입하는 얘기. 자, 그 얘기가 맞는지. 지금 for example이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게 이 예시가 맞는가. 어떤 예시요? in 캐릭터가 그 캐릭터에 몰입하는 게, 등장인물에 몰입하는 게 허구적인 무언가에 대해서 전달을 하면서 플레이어에게서 말해지거나 행해지는 그런 거에 대한 예시가 뒤에 나오는지 봅시다. 아이가 피터팬인 척하는 아이. 피터팬에 몰입한 아이죠? might gasp. 헐떡이거나 그리고 draw a plastic knife. 이 플라스틱 칼을 꺼낼지도 몰라. 그치? 지금 몰입하는 얘기네요. 이것은 might be sufficient. 충분하다. 내가 아까 잡아놓은 얘기가 보여요. 충분하대. 뭐 하기에? 전달하기에. 허구적으로 그 피터팬의 적, 예를 들면은 캡틴 훅에게 전달하기에 충분하대요. 아, 에게가 아니네. 이렇게 봐야겠다. 죄송합니다. 전달한다. 이 대시 접속사고 얘가 주어지? 얘가 주어네요. 네, 그럼 잘못 끊었다. 얘가 주어고 지금 요렇게 끊어줬어야 되네요. 대시 접속사고 주어가 얘고 동사가 얘네요. 자, 그러면은 이 허구적으로 만들어진 피터팬의 적, 예를 들면은 캡틴 훅과 같은, 후크 선장과 같은 걔네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고. 그죠? 충분하다는 얘기야. in 캐릭터가 충분하다고. at this time. 이때쯤 참여자들은 often come, 적어도 부분적으로 out of character인데 캐릭터 밖으로 나온대요. 캐릭터를 벗어난대. 아까 in character 하는 얘기잖아. 지금 여기까지. in character 하는 게 충분하다라고 했지. 근데 아무런 역접의 연결사도 없이 갑자기 흐름이 바뀌어 있어. 종종 come out of character인데 뭐 하려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주려고. 여기서 단절이 느껴지는 거죠. 그치? 얘를 여기다 넣어야겠다. 근데 이 in character behavior는 insufficient 하다.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가끔은 out of character 한다. 그 얘기가 뒤에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 뒤에도 for example 예를 보시면 out of character를 하는 것에 대한 예시가 적절하죠. 혼란을 피하는 게 중요하대. 누가 지금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는지 플레잉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피하는 게 중요해서 요런 말을 한다는 거지. No, you are Captain Hook and I'm Peter Pan. 요런 말을 한다라는 거지. out of character에 대한 예시가 적절하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흐름이 내용적으로 전환되는 4번에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됐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도 보겠습니다. 오답률 5위였는데요. But
얘가 좀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벗이라는 일단 역접의 전환의 연결사가 있고요. pressure, 압력 변화야. 우리가 경험하는 압력 변화는 trivial, 사소하대요. 미미하대. compared to, 뭐랑 비교했을 때? pressure. 어떤 범위죠? 전반적인 planetary는 planet이 행성, 지구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전반적인 환경의 그 pressure range, 압력 범위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pressure changes는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벗으로 연결됐으니까 생각을 해보자고.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pressure 얘기가 나오겠지. 우리가 경험하는 pressure. 근데 그 pressure는 미미한 거야. 뭐랑 비교했을 때는? 우리 지구 환경이 받는 그런 pressure에 비해서는. 그럼 뒤에는 무슨 내용 나오겠어? 지구의 압력? 그리고 이게 훨씬 더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구간을 잘 찾아주셔야겠죠? 자, 그럼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자, when we think of melting or boiling or the creation of plasma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가정하고 추정합니다. 그것이 반영한다고. 온도의 상승을 반영한다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추정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번 시작됐어요. 디스 명사 썼죠? 이러한 편향이 지칭하는 게 앞에 있어야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럴까라고 바로 추정하는 거니까 편향이라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어떤 사실에서 왔냐면 우리가 아주 지속적인 프레셔 환경 속에 있다라는 그런 팩트에서 왔대요. 프레셔 얘기 나왔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아까 읽어놨던 부분, 겹쳐지는 부분 체크해놨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pressure, 작은 변화, 심지어 작은 변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뭐 할 때? Underwater or on high mountain top. 우리가 이제 물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pressure change, 아니면은 높은 산 꼭대기에서 경험하는 그런 pressure change, 그런 것들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대요. 우리의 메타볼리즘, 신진대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대. 신진대사 각주에 주어졌던 말인데. 자, 그 다음에 지금 앞에까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프레셔란 말이야. 그치? 미미한 프레셔. 미미한 프레셔에 속하죠. 근데 그게 우리 신진대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근데 3번 뒤를 보니까요. 프레셔가 통제된대. 무게. overlie. lie가 놓여있다잖아. 거짓말하다 말고. 그 위에 놓여있는 물질의 무게. 그리고 그 압력이 증가한대. 빠르게. 깊이와 함께 빠르게 증가한다. 여기서 뭔가 다른 프레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라는 판단을 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 구간을 찾기가 좀 어렸을 수 있어. 내용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면.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그냥 물속이나 산꼭대기로 갔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압력의 변화, 압력 얘기를 했잖아. 근데 지금 이 뒤에는요. 그 위에 물질의 무게, 그리고 깊이가 뭔지도 모르겠잖아. 그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프레셔에서의 그 깊이나 어떤 물질,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뭔가 다른 프레셔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어놨듯이 그게 이제 지구 환경에서의 프레셔를 얘기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게 그리고 증가한다.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예시인 거야. 상상해봐. 프레셔를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1마일 두께의 암석의 무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프레셔를. 이게 지금 같은 얘기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얘도 같은 얘기죠. 이러한 이유로 이 지구의 프레셔의 범위는 enormous하다. 요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변화되는 구간이 3번으로 잘 찾아줬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3번 뒤에 있는 the way of overlying material이라던가 아니면은 압력이 급격하게 깊이에 따라 증가한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프레셔로 설명할 수 없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내용적 단절을 느껴줬어야 되는 부분이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 42 장문이었고요. 42번은 어휘 문제고 41번은 제목 문제잖아. 그러니까 어휘 문제 30번 풀듯이 똑같이 푸시면서 그들 글을 제대로 읽어갔으면 A, B, C, D, E 제대로 풀었으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주제가 정리되어 있을 거야. 그 상태로 41번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emergence, 출현이죠. 등장, 출현, social science, 사회과학의 출현, 등장, 그리고 능력. 자, 무슨 능력이냐면은 일하는 능력이죠. 많은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이게 created, 만들었대요. demand, 수요죠. 뭐에 대한 수요? 새로운 방법. visualizing, 이 글의 키워드였지? 시각화하다. 정보를 시각화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수요를 만들었대. 시각화할 필요성이 있어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공된, 처리된 숫자 정보가 가장 잘 표현된대. 테이블, 도표, 차트, 그리고 그래프. 그러니까 이제 표 같은 거, 그 다음에 차트, graphs 이런 것들로 가장 잘 표현이 되고요. 수학, 자연과학, 그리고 사회과학은 근데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statistics, 얘가 이제 통계지. 통계를 사용하는 얘네들은 were at the forefront. forefront가 가장 앞에 있는 거잖아요. 선두에 놓여 있었다. 무엇의 선두에 놓여 있었어? 차트와 그래프 발전에 있어서. 자, 이거는 이 문장 내의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 통계를 사용했대요. 그러면 차트 그래프 발달에 선두주자 자리에 있는 게 맞지? 통계라고 하는 거는 더 sophisticated, 정교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그래프의 발달에 있어서 선두에 있었다라는 말은 맞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 안에 논리고요. 자, 그리고 역사는 소비자였다. not a designer. 디자이너가 아니라 라고 얘기가 쭉 나오다가 우리 이제 여기 B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순한 차트와 그래프가 were not difficult to interpret. 해석하기에 어렵지 않았대. 그리고예요. 같은 흐름 이어줘야 되지. 시각적인 관습, 관행이 became part of. 무엇의 일부가 되었냐면 any ordinary reader would be expected to follow. ordinary는 평범한이잖아. 평범한 독자들도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됐던 것의 일부가 되었다. 자, 지금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해석하기에 어렵지 않았대. 그럼 얘를 근거로 생각해봐. 일반적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다. 맞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지? 일반적인 전문가가 아니어도. 자, 그 다음에 이 시각적인 분석이 sophisticated, 정교화된 이란 뜻이죠. 정교화된 게 맞는지, 정교화됨에 따라 그 결과값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고. 이 결과를 가지고 이 상황이 맞는지. visualization, 시각화죠. 그 결과 야기됐던 시각화가 became more and more, 점점 더 central, 중추적이 되었대요. argument, 우리 논증에 있어서 더 중심적인, 중추적이고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시각화가 더 중요하게 되었대요. 앞에 있는 내용. 통계적인 분석이 정교화짐에 따라 더 정교화되니까 그래서 시각화가 더 센트럴이 된 거지. 중대하고 중추적이고 중요하게 된 거겠죠. 정교화가 됐기 때문에. 그지? 퇴보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몇몇의 경우에 있어서 시각화는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대. 그래서 지금 이 시각화가 계속 성공적인 거야. This success. 이게 시각화의 성공이잖아요. 그게 demonstrated, 입증을 하는지 뭘? 가치를. 통계적인 분석과 시각화의 가치. 시각화가 성공한 스토리면 시각화의 가치를 입증한 게 맞지 반박한 게 아니라. 맞죠? 그리고 이제 그거의 예시가 존 스노우의 맵이고요. 자, 이제 뒤에를 보시면
자, 저자들은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시각적인 단서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가지고서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 뭐 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복잡한 이야기. 사건들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뭐 하면서? 증가시키면서. 정보의 양을. 근데 그 정보가 뭐냐면 could be conveyed in a small space. 작은 장소에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면서. 자, 그리고 같은 흐름이에요. and thereby. 그에 따라 two dimension이 2차원이거든요. 3차원이 아니라 in print, 인쇄. 우리가 인쇄를 하는 거는 신문이나 종이나 2차원이잖아. 그지? 이 2차원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intensify가 극대화하다, 강화하다죠. 극대화했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시각적인 단서들을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해가지고 작은 공간 속에서 지면은 한계가 있잖아. 전달할 수 있는 그 지면이 한계가 돼 있지만은 그 공간에서 전달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막 증가시켰어. 다양하게 정보의 양을 막 증가시켰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지금 다 플러스 내용이잖아. 시각화 플러스잖아. 근데 인쇄가 가질 수 있는 그 2차원의 한계점은 마이너스잖아요. 그걸 극대화시키겠냐고. 이 마이너스를 없애야겠지. 이해가? 이 2차원이 가질 수 있는 그 한계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없애고 뭐 극복하고 이런 얘기가 들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됐던 겁니다. 이해돼요? 같은 흐름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제가 답의 근거들 체크한 거고요. 제가 놓친 거 없죠? 다 했죠? 네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글을 읽었으면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서 일단은 시각화라고 하는 것이 힘을 갖는다라는 얘기였고 그게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자, 그럼 요거를 가장 잘 표현한 선지를 골라봅시다. 제목 1번. 균형을 잡는 거야. 이야기랑 분석. 연구에서 이야기랑 분석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 2번. 어떻게 숫자가 step into, 들어오고 개입하는 거야. 들어오는지. 역사의 분야에. 자, 지금 역사에만 너무 한정적으로 표현했죠? 그지? 지금 사회과학이랑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요거에만 한정한 선지는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데이터에서 통찰력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가 갖는 힘. 이게 딱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3번. Visual Convention, 시각적 관행 관습 사용된. 우리 숫자 처리 과정에서 사용된 이 시각적인 관습 관행에 대해서 설명한 거 아니지? 그지? 이게 뭐 앞부분에서는 그 관행이 나올 수 있어도 우리 지금 뒷부분에서는 지금 그 성공 스토리가 나왔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존 스노우 맵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지도가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그 스노우의 콜레라 지도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야기와 분석 두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시사점도 지금 주고 있는데 이거를 다 시각화가 갖는 그 파워를 지금 담아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콜레라 아웃브레이크, 콜레라병의 발발. 자, 요거는 왜 답이 될 수 없냐면 여러분 이 선지를 보자마자 X를 지워야 돼. 요건 여러분 팁인데요. 주제나 제목에서요. 예시 속에 등장했던 이거 분명히 지금 존 스노우 맵이 예시야. 그지? 노터블 익sem플이야. 예시 속에 등장했던 단어가 들어간 답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얘는 지엽적이야. 예시 속에 있었던 단어를 가지고 함정을 낸 선지입니다. 얘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어요. 지엽적인 선지는 답이 될 수 없고 여러분들 이제 이 글의 가장 키워드였던 이 시각화가 갖는 힘을 정답으로 골라주셨으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꼼꼼하게 한번 해설 강의 진행을 해봤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틀렸던 부분은 이렇게 오답 진행하시고 사실 더 중요한 시험은 우리 이제 중간고사니까 이제 중간고사 내신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가 있다면은 저와 같이 이제 분석 특강 강좌에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